뭐? 고졸? 오마이 갓, 나 진짜 고졸 처음 봐. 저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귀를 의심했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그것도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요. 형님은 계속해서 저를 깔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진짜로요? 와, 어머님 진짜 속 좋으시다. 동서는 어머님한테 잘해야겠네. 난 내 자식이라면 어림없지. 어디 고졸을, 아 진짜 쇼킹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32살 은서라고 해요. 지금부터 제가 겪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듣다가 화나실 수도 있어요. 저도 말하면서 다시 화가 치밀어 오르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구급 공무원 시험에 단번에 합격했어요. 남들이 대학교 입학식 갈 때 저는 첫 출근을 했죠.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빨리 돈 벌고 싶었거든요. 그래도 후회는 전혀 없었어요. 안정적인 철밥통에 꾸준히 돈도 모을 수 있었으니까요. 작년에 현재 남편인 진우를 소개받아서 연애하게 됐어요. 진우는 중소기업 직장인이었고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요.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이어졌죠.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공무원이라는 걸 정말 좋아하셨어요. 만날 때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역시 공무원이 최고다. 여자 직업으로는 그만한 게 없어. 애 낳아도 복직 잘 되고 나라에서 보장해주는 철밥통이지. 내가 우리 며느리 자랑을 어디 가서든 떠들어댄다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제 직업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고 시어머니도 만족해 하시니까요. 결혼 준비도 정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예식장도 예약하고 드레스도 맞추고 메이크업 업체도 다 정했죠. 그런데 결혼을 딱 한 달 앞둔 어느 날이었어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급하게 저희를 부르시는 거예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뭔가 중대한 발표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시어머니가 폭탄 선언을 하셨어요. 너희 결혼 미뤄야겠다. 형이 갑자기 결혼하겠다고 여자를 데려왔는데 직업이 변호사래. 장손이 먼저 결혼해야 체면이 서지 않겠니?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귀를 의심했거든요. 결혼식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갑자기 미루자고요? 위약금은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죠.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위약금 정도야 얼마나 하겠니? 손동서가 변호사인데 내가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그 사람 기분 상하게 하면 안 되잖아. 진우도 완전히 시어머니 편이었어요. 형이 먼저 장가가는 게 맞다고요. 가족끼리 얼굴 붉히기 싫다고 하면서요. 저는 정말 배신감이 들었어요. 결혼 전부터 이렇게 멋대로 결정하는데 어떻게 믿고 결혼하냐고 따졌죠. 진우는 그런 일로 뭘 그러냐는 식이었어요. 그날 정말 크게 싸웠어요. 진우랑 이렇게 싸운 건 처음이었거든요. 저는 울면서 소리쳤어요. 당신이 내 편을 안 들어주는데 내가 어떻게 그 집으로 시집 가냐고요. 결국 위약금을 알아봤는데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몇백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깜짝 놀라시면서 말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자. 너희가 예약한 결혼식장에서 형이 결혼하는 거야. 어차피 형도 빨리 날짜 잡아야 하는데 좋지 않겠니? 위약금도 안 내도 되고 말이야. 저는 진짜 기가 막혔어요. 제가 몇 달 동안 발품 팔며 고른 식장이에요. 드레스도 수십 벌 입어보고 고른 거고요. 메이크업 샵도 리뷰 다 찾아보고 예약한 건데요. 그걸 그냥 형님에게 통째로 넘기라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고지식하다고 하셨어요.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양보하라고요. 계속 깐깐하게 나오면 재미없을 거라고 하시면서요. 온 가족이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진우도 저에게 빌기 시작했죠. 한 번만 양보해달라고요. 시어머니도 감정에 호소하기 시작하셨어요. 내가 내 둘째 며느리라고 해도 난 너를 딸같이 생각한다. 그러니까 마음 너그럽게 먹어달라고요. 저는 정말 고민됐어요. 이미 여기까지 온 결혼을 포기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것도 기분이 나빴어요. 하지만 결국 설득당했어요.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마음으로요. 그렇게 제 결혼식장에서 형님이 결혼하게 됐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모든 악몽의 시작이었어요. 결혼식 당일이 됐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준비한 결혼식장에서 형님 결혼식이 열리는 거였죠.
마음이 복잡했지만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축하해드리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완전히 들떠 계셨어요. 변호사 며느리를 얻었다고 신이 나서 어쩔 줄 모르시더라고요.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면서 자랑하고 계셨어요. 저기 신부 대기실에 있는 애가 내 며느리야. 변호사라고. 내가 변호사 며느리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정말 보기 민망할 정도였어요. 변호사라는 타이틀 하나면 사람이 어떻든 상관없어 보이시더라고요. 드디어 신부 대기실에서 형님을 처음 만났어요. 정말 첫인상부터가 강렬했어요. 차가운 인상에 눈빛부터가 남을 평가하는 느낌이었거든요. 뭔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시선이었어요. 형님이 저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었어요. 나 동서 반가워. 이제 진짜 내 동서네. 편하게 말 놓을게. 저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형님 결혼 축하드려요. 드레스가 정말 예쁘시네요. 형님은 대충 고맙다고 하더니 갑자기 이상한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동서 혹시 학교는 어디 나왔어? 그래도 학벌 정도는 내가 알아야 하지 않겠어? 명색이 이제 가족이 될 건데 말이야. 저는 좀 당황했어요. 첫 만남에 갑자기 학벌을 묻다니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래도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고졸이에요. 그 순간이었어요. 형님 얼굴이 확 일그러지더라고요. 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뭐? 고졸? 오마이 갓 나 진짜 고졸 처음 봐. 저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귀를 의심했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그것도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요. 형님은 계속해서 저를 깔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진짜로요? 와 어머님 진짜 속 좋으시다. 동서는 어머님한테 잘해야겠네. 난 내 자식이라면 어림없지. 어디 고졸을 진짜 쇼킹이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어머니도 형님 편을 드시는 거예요. 뭘 그런 걸 물어봐. 너나 그런 얘기하지. 쟤는 그런 얘기 들어도 몰라.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변호사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런 식으로 말하냐고 했죠. 형님은 더욱 비웃으면서 말했어요. 뭐가 대단하냐고. 동서가 진짜 대학교를 안 나와서 모르는구나. 우리 같은 사람은 사실 동서 같은 사람이랑 엮일 일 자체가 없는 사람이지. 됐다 말해 뭐해. 그리고는 저를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동서 책 좀 읽어. 요즘 책 잘 나오잖아. 그날 정말 수치스럽고 억울했어요.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요. 처음으로 진우와의 결혼을 진짜 후회했어요. 결혼식은 그렇게 끝났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죠.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신혼생활이 시작됐지만 형님의 괴롭힘은 계속됐어요. 가족 모임 때마다 저를 무시하고 깔봤거든요. 동서 요즘 공무원들 너무 일 쉽게 해 안 그래? 하긴 뭐 시키는 대로만 하니까 뭘 알겠어? 공무원도 급이 있잖아. 아 맞다 동서 우리 집 분위기가 주식 얘기 많이 하는데 이해는 되지? 어렵나? 시어머니도 계속 맞장구를 쳤어요. 뭘 그런 걸 물어봐. 너나 그런 얘기 하지. 쟤는 그런 얘기 들어도 몰라. 진우는 항상 멋쩍게 웃기만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형님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동서 책 좀 읽어. 요즘 책 잘 나오잖아. 사회 돌아가는 거라도 알아야 하지 않겠어? 집에 돌아와서 진우에게 하소연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무슨 소리야? 형수 원래 그런 스타일이야. 장난이지 진심 아니야. 그러려니 해. 진우는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예민하다고 했죠. 그렇게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임신을 하게 됐어요. 정말 벅찬 감정이 올라왔어요. 드디어 엄마가 되는 거구나 싶었죠. 진우도 너무 좋아했고 시어머니도 정말 기뻐하셨어요. 어머 축하해. 우리 집안에 은서가 먼저 잉태했구나. 하지만 형님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더욱 저에게 날이 서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아이 이름 얘기가 나왔는데 형님이 또 빈정댔어요. 어머 동서가 이름을 지으려고. 그거 장난 아니야. 뜻도 그렇고 해석도 잘해줘야 돼. 아 그리고 아기 키우려면 동서 공부도 좀 해야겠다. 영어 공부는 기본이야. 요즘에 애들 영어 유치원 보내야 하는 거 알지?
이렇게 준비성이 없다니까. 애가 부모 믿고 이 세상에 나오는데 그냥 되는 대로 키울 거야? 이래서 고졸 엄마가 여기서 티가 나는 거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말씀이 지나치지 않냐고 따졌죠. 형님은 뻔뻔하게 대답했어요. 어머 동서 뭘 발끈해. 사실인데. 그냥 난 동서가 걱정돼서 한 얘기야. 저는 눈물이 났어요. 언제까지 이런 걸 참아야 하냐고 소리쳤죠. 임신 초기에 절박 유산 진단을 받았는데도 형님은 저를 부려먹으려고 했어요. 동서 이것 좀 옮겨줘. 임산부도 적당히 움직여야 돼. 그래야 순산하지. 유산기가 있어서 무거운 거 못 든다고 했더니 약한 척 말라고 하더라고요. 임신이 무슨 벼슬도 아니고 참나 진짜 생색낸다고요. 시어머니마저 형님 편이었어요. 그래 은서야 같이 들어줘라. 형님이 너 아기 낳을 때 고생 안 하게 해주는구만. 진우에게 하소연해봤지만 형수 원래 저래 그냥 못 들은 척해라고만 했어요.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백화점에서 시어머니 형님 진우 이렇게 넷이 쇼핑을 하고 있었어요. 태어날 아기 침대를 세트로 보고 있었는데 가격이 정말 비쌌어요. 고민하고 있는데 형님이 쓱 다가오더라고요. 동서 이거 살 거야? 그런 거 사서 뭐 해? 애 키우려면 엄마 수준이 제일 중요해. 애들 유치원만 가봐. 학부모 모임 같은 거 하면 동서 쪼그라드는 거 알지? 그냥 알아서 대충 키워. 괜히 무리하게 이것저것 사지 말고. 정말 기가 막힌 소리를 하더라고요. 요즘 엄마들 예전 같지 않아서 그 엄마 학력 보고 친구 만들어준대요. 가족이니까 걱정돼서 말해준 건데.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네. 형님이 걱정돼서 한마디 했네. 이제 제 일에 간섭하지 마시죠. 저 역시 형님 일에 아예 간섭 안 할 테니 그냥 서로 딱때 맞춰서만 보자고요. 저도 더 이상 형님 잘난 척 못 들어주겠네요. 형님은 어이없다는 듯이 말했어요. 어머 어머님 보셨죠? 요즘 어린 친구들 저렇게 대들어졌다니까요. 참나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해주는 건데. 어쩜 자기 주제 파악 못하고 저래요. 그날 저는 인사도 없이 백화점을 뛰쳐나왔어요. 정말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아이를 낳고 나서 시어머니가 저를 달래러 오셨어요. 그때 일로 화났니? 걔가 부러워서 그래. 보니까 큰애가 임신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 시험관도 몇 번 실패했어. 그러니까 내가 부러워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형님에게 사과했어요. 그날 그렇게 가버려서 죄송해요. 그랬더니 며칠 뒤 형님이 폭탄 선언을 했어요. 어머님 저 결정했어요. 진우랑도 상의해봤는데 저희 입양하려고요. 사실 친정 엄마랑 봉사하고 있는 보육원이 있어요. 그곳에 있는 아이예요. 나이는 8살이고요. 여자아이예요. 저도 정말 감동했어요. 형님 대단하시네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렇게 형님은 8살 된 아이를 입양해 왔어요. 정말 똑똑하고 예쁜 아이였어요. 시어머니도 참 좋아하셨고요. 어머 누가 보면 친딸인 줄 알겠다. 참 신기하게도 너무 닮았어. 키우니까 닮는 건가? 저도 신기했어요. 형님과 정말 많이 닮았거든요.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형님의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됐어요. 형님 집에 반찬을 가져다 드리려고 갔는데 현관 밖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너 어디 가서 발설하면 안 돼. 그러면 엄마 못 살아. 알겠지? 어차피 이제 엄마랑 너랑 피 섞인 거 아는 순간 엄마 이 집에서 완전 쪽박 차. 엄마 커리어처럼 가정도 완벽해야지. 그래야 너도 번듯하게 커서 시집 가는 거야. 엄마가 잠깐 너 시설에 맡겨뒀지만 내 딸이기 때문에 엄마는 포기하지 않았잖아. 정말 입이 떡 벌어졌어요. 형님이 입양한 딸이 사실은 형님의 친딸이었던 거예요. 어려서 낳아서 보육원에 보내놨다가 몰래 입양한 거였죠. 저희 아들 돌잔치 날이었어요. 형님은 또 본인 딸 자랑만 하면서 시간을 끌었어요. 남의 잔치에 와서 말이에요. 우리 딸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내가 요즘 얘 때문에 산다니까요. 이모님 이래서 케미가 있는 건가 봐요. 제가 낳지 않았는데 어쩜 저랑 똑같은지. 그러다가 형님이 또 저를 깔보기 시작했어요. 아니 또 입이 왜 나와서 그래 동서. 그냥 우리끼리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 좀 한 거잖아.
아, 맞다. 우리 말 알아듣는 거지. 사실 여기 이모님들도 다 학벌이 좋으시잖아. 제 친정 부모님도 계시는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형님, 지금 또 뭐라고 하셨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도 계시는 자리예요. 형님은 뻔뻔하게 말했어요. 아니, 뭐 내가 틀린 말했어? 그래, 뭘 또 정색을 하니 얘가. 하여튼 둘째, 너는 보면 좀 예민해. 그럼 대학을 가든가 할 것이지. 그러게요. 고졸 주제에 저렇게 성격까지 이상해서 정말 동서지간 힘들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제 부모님의 표정을 보고 뚜껑이 열렸어요. 참다 참다 터져버린 거죠. 그리 잘나신 우리 로펌 변호사 형님은 과거에 애를 낳고 그 애를 고아원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애를 후원하고 그거 다 속이고 아주버님 만나 결혼하셨죠. 그래놓고 봉사다 뭐다 하면서 그 아이 입양하는 무서운 클래스. 진짜 대단하네요. 고학력자들은 이렇게 무서운 짓들도 아무렇지 않게 하나 봐요. 그죠? 온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형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그거야 형님이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얘가 8살이니 8년 전이겠네요. 형님 더 어렸을 때 아이 낳아서 버린 거 제가 모를 것 같았죠? 어머님이 그러셨죠. 입양한 아이인데 참 이상하게 너무 닮았다고. 그 이유가 있었네요. 둘은 핏줄이고 혈연이니 닮을 수밖에. 그렇게 당당하면 유전자 검사해보면 되겠네요. 아주버님은 거의 쓰러지기 직전이었고요. 시어머니는 졸도 지경에 이르셨죠. 형님은 너무 당황했는지 딸아이를 데리고 도망갔어요. 그 후 유전자 검사 결과 99% 일치했어요. 아주버님은 형님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고요. 형님은 업계에서 소문이 자자해져서 커리어가 망했어요. 진우도 저에게 빌기 시작했어요. 우리까지 이럴 필요 없잖아. 하지만 저는 마음먹었어요. 아니, 난 당신이랑 언제 끝낼지 늘 생각했어. 어차피 평생 내 편이 되어주지 못하는 남자인데 내가 왜 이러고 살아? 당신은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늘 나는 뒷전이고 당신 가족이 우선이었잖아. 고졸 출신 며느리가 어디 그 집에 가당키나 해? 주제 파악하고 빠져줄 테니까 이혼서에 도장이나 찍어. 시어머니도 찾아오셨지만 소용없었어요.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거든요. 결국 저희는 이혼을 하게 됐어요. 친권과 양육권은 모조리 제가 가져왔고요. 직업이 공무원이라 유리했어요. 형님과 아주버님도 결국 이혼했어요. 형님은 엄청난 위자료를 줘야 했고 변호사 커리어도 망했죠. 시어머니는 며느리 2명을 모두 잃었고 아들들은 모조리 이혼남이 됐어요. 저는 지금 싱글맘으로 살고 있지만 정말 행복해요. 부모님이 아이에게 아빠 빈자리를 느끼지 않게 도와주시고요. 그때 이혼 결정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같아요. 제 아들이 올곧고 품위를 지키는 어른으로 자라게 하는 게 제 목표예요. 그러기 위해 저 역시 좋은 사람이 먼저 되어야겠죠. 가끔 아이 면접날 진우를 만나는데 형님 소식도 듣게 돼요. 결국 형과 형수는 이혼이 확정됐고 형님 쪽에서 엄청난 위자료를 줘야 했대요. 소송 과정에서 다른 변호사들 입을 통해 형님은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됐다고 하더라고요. 내 명성이 이렇게 무너지다니.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내가 사주한 거야. 다시는 깨지 말자. 아주버님이 쓰레기라고 하자 법원에서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렸다고 했어요. 다시는 보지 말자. 근본도 없는 거를 데려다가 감히 우리 식솔로 만들어? 너 때문에 우리 아들들 인생 다 망쳤어. 시어머니는 이제 와서 저를 탓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이 고졸 며느리 좋다고 했잖아요. 이제 와서 왜 이러세요? 우리 며느리랑 너 같은 애랑 내가 비교했으니 내가 이상한 사람이지. 됐다, 누굴 탓하겠냐. 너 사는 동안 다시는 우리 눈에 띄지 말아라. 결국 시어머니는 며느리 2명을 모두 잃고 아들들은 모조리 이혼남이 됐어요. 온 가족이 쑥대밭이 된 거죠.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봐도 그때 이혼 결정은 정말 후회되지 않아요. 저에게는 딱 하나의 목표가 있어요. 제 아들이 올곧고 품위를 지키는 어른으로 자라게 하는 것. 그러기 위해 저 역시 좋은 사람이 먼저 되어야겠죠.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때 기억이 생생해요. 슬픈 기억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저는 앞으로의 기억들을 아들과 함께 멋진 기억으로 만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들도 응원해주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